안녕하십니까, 수성화외과 권익수 원장입니다. 오늘도 화상에 대한 질문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후유증은 대표적으로 흉터입니다. 흉터라 하면 빨갛게 변하는 상태로 이제 남게 되는 착색, 그리고 하얗게 변하는 탈색, 그리고 볼록하게 튀어오르는 비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후유증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관절 부위 심한 화상으로 인한 구축입니다. 비후가 생기면서 관절 부위를 당기게 되면 관절 운동이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화상 후유증 중에 가장 무서운 후유증입니다. 표재성 화상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진행이 돼 버리면 심재성 화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고요. 심재성 2도 화상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3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제때제때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요. 이제 범위가 넓으면 당연히 수액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 주변에 가까운 화상병원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서 조치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중에 돈이 2배, 3배로 들게 됩니다. 화상이라고 특별한 고위험군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일반 질병이랑 고위험군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고령, 당뇨, 이런 지병이 있는 분들이 고위험군이 되게 되고요. 소아는 급성기만 지나게 되면 굉장히 회복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른 성인 화상보다 오히려 소아 화상이 훨씬 더 잘 낫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초기에 아주 심한 화상에서는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아 화상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화상을 입고 초기 한 5일 전후까지 손상을 받은 조직이 점점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더 화상이 진행이 안 되게 치료를 잘 받아야지 흉터가 덜 남게 되고, 1도 화상이 2도 화상으로, 2도 화상이 3도 화상으로 진행되게 되면 당연히 흉터도 훨씬 더 많이 남게 됩니다. 치료만 제대로 받았으면 흉터도 거의 안 남고 회복이 잘 되었을 텐데, 민간요법을 했다거나 병을 엄청 키워갖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드레싱만으로 2주일 이렇게 치료했으면 깔끔하게 나았을 병변인데 3도 화상까지 깊어져서 피부 이식까지 하고 수개월 치료받는 환자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연고라 하면 보통 항생제 연고를 말하는데, 감염이 되지 않은 그런 화상 상처에는 항생제 연고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일반인들이 볼 때 이제 화상의 깊이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얕은 화상처럼 보여도 굉장히 심한 화상일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제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표재성 화상은 2주 정도 이제 드레싱만으로 보통 치료가 되고요. 이제 심재성 2도 화상 경우에는 2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재성 화상이 3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이식까지 필요한 상처의 경우에는 몇 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덜 깊은 화상이 표재성, 좀 더 깊은 화상이 심재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아 화상이 성인과 다른 점은 성장한다는 것인데요. 깊은 화상으로 인해서 흉터가 발생을 하면 다른 일반 조직들은 성장을 하는데 흉터 조직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깊은 화상으로 인해서 관절 구축이 발생했다. 그러면 앞으로 소아가 성장할 것을 예측을 해서 재건 수술이라든지 다른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성인은 이미 다 성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흉터 그 자체를 치료한다든지 구축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맞는 재건 수술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가능한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아 화상은 대부분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아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기에 따라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되지 않게 1차, 2차, 3차 유심히 살피면서 추가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20%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체표 면적은 한쪽 다리 전체를 예로 들면 18%입니다. 이제 상체, 앞면, 전면 하면 18%, 등 전체 하면 18%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광범위 화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광범위 화상은 즉각적인 수액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범위 화상이 발생했으면 주변에 화상 병원이 없더라도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을 하셔서 즉각적인 수액 치료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에다가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바로 수액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바로 고압산소 치료인데요. 고압산소 치료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감압병에 치료로 쓰이던 치료입니다. 최근에 이제 화상 치료에 고압산소 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고압산소 치료가 화상 상처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인용 고압산소 치료 챔버입니다. 여기는 4인 가족이 같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고압산소 치료기고요. 따라와 보시면 이렇게 앉아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게 됩니다. 1인용 좌식 고압산소 치료 챔버입니다. 이렇게 앉으셔서 편안하게 TV를 보면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압산소 치료 챔버고요. 여기는 편안하게 누워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산소 캡슐 같은 그런 치료 챔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수성화외과 권익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